한국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 여기 미국 뉴욕의 한 유명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한 학부모가 교장 선생님에게 심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엘라라고 합니다. 남편은 프로그래머로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워 자율출근제를 하고 있고, 저는 피아노를 전공해 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레슨을 하러 뉴욕주 내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결혼을 30대 초반에 하였고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쉽게 생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시험관이던 인공수정이던 뭐든 하고 싶었지만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너무 무서워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남들은 한 번에 잘만 임신되는데 나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왜 삼신할머니는 나에게 아기를 점지를 해주지 않을까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의 간절함에 비해 남편은 생기면 생기는 대로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살자고 너무 느긋한 편이었죠. 그러던 중 제가 너무 힘든 나머지 남편에게 울면서 나도 사랑스런 우리 아기를 너무 갖고 싶다고 말을 하니 남편은 여태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였죠. 여러 수소문 끝에 남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의료보험이 있는데 프리미엄급이라 회사 직원 가족들의 모든 병원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시험관은 당연히 안 되겠거니 했는데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보험회사를 따로 차려 프리미엄 보험을 들고 있는 거라 시험관 시술 지원까지 된다고 하니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어요. 저는 펄쩍 뛰면서 왜 그런 걸 여태까지 몰랐냐고 남편을 나무랬죠. 하지만 남편도 이렇게 좋은 보험인지 몰랐다고 하였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바로 다음 달부터 시술을 위한 준비를 하자고 하였죠. 그렇게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은 채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고 운이 좋게도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가진 딸 이름은 제니이고 딸의 나이는 올해 9살이 되었어요. 어렵게 얻은 딸이니 제가 얼마나 절절매며 키우겠어요? 근데 제니는 저를 닮아 그런지 입이 굉장히 짧아 태어나서 지금까지 맺기니 식사 때마다 전쟁 이런 전쟁이 없겠다 싶게 먹이는 게 힘들었어요. 아이가 잘 안 먹으니 애가 너무 마르고 키도 작아 늘 걱정이었죠. 그래서 집에서도 아이에게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 제가 일을 해서 그런지 식단에 신경 쓰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몸이 작고 왜소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었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학군이 좋고 환경이 좋은 도시로 이사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뉴욕에서 학생들이나 어른들,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 학군을 고려하는 사항 중 3가지는 안전, 초등학교 수준, 주변 인프라를 고려하였죠. 안전은 어린 자녀가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며 특히 총기가 허용되어 있고 심각한 아동 납치가 간간히 발생하는 미국에서는 거주 지역 고려는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초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서 수준 편차가 매우 컸죠. 미국에서는 저소득과 낮은 교육 수준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 있어 어려서부터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때쯤 한 부모님의 소개로 한국인의 가정집에 레슨을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롱아일랜드라는 곳이었는데 뉴욕주 내에서도 상류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준 높은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환경이라 한국에서도 유학 도시로 선호하는 곳이에요. 제가 레슨을 가게 된 가정은 아빠는 미국인이고 엄마는 한국인인 가정이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예의도 바르며 규칙도 잘 지키고 제 말에 경청한다는 기분을 많이 느꼈어요. 일반 가정집인데도 불구하고 내부가 너무 깔끔하고 깨끗함이 느껴졌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녀의 집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대부분 미국의 가정집은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는데 그녀의 집은 맨발로 들어갔음에도 나올 때는 양말에 검은 티끌 하나 묻어나오지 않아 너무 놀랐어요. 그녀의 딸은 정말 바르고 순수하며 피아노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은 한국 엄마가 저에게 자기도 피아노를 배울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죠. 저는 흔쾌히 당연히 좋다고 하였고 어른들은 아이들에 비해 손가락이 유연하지 않아 배우는 속도가 늦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첫 수업을 하는데
그녀는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악보는 다 볼 줄 알았고 간단한 악보는 다 칠 줄 알았어요. 제가 놀라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냐고 물으니 한국에서는 어릴 때 피아노는 기본으로 모든 아이들이 배운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아시아 국가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교육만큼은 앞서가는구나 느끼는 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쩌다 이곳에서 살게 되었냐고 묻게 되었고 롱아일랜드가 뉴욕에서도 조용하며 주로 백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학군이 잘 형성돼 있어 아이가 생기면서 이사를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마침 아이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녀의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어요. 학교의 시스템과 동네 분위기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성향을 듣고 나니 바로 여기다 생각이 들어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 엄마의 추천을 받아 롱아일랜드로 이사 온 후 아이를 입학시킨 공립학교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저희 아이가 입학한 내사객 초등학교는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학군이 좋아 음악 교육을 특히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 오케스트라 활동이 있는 공립학교는 흔치 않은데 오케스트라 활동이며 학교에서 첼로 같은 악기도 빌려주고 음악 활동을 생활화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음악 교육에 신경 써주는 학교를 보면 가치관이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딱 한 가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학교 급식이었죠. 미국 대부분의 학교 급식은 너무 안 좋기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말하기도 입 아프지만 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 그런 음식을 먹게 되니 걱정과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급식으로는 대부분 냉동 핑거푸드나 피자, 베이글, 초코우유나 팩주스 가공식품만으로 구성된 음식들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는 한 끼에 $5나 받았는데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메뉴가 나오는 날이면 가끔 음식을 싸오는데 그 음식들을 보면 형편없기 짝이 없었죠. 그중 맥도날드 사과는 긴 시간 보존이 잘 되는지 그나마 나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설사와 구토를 밤새 하였어요. 아이가 너무 위급해 보여 응급실에 당장 데리고 갔고 의사가 내린 진단명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는 학교에서 나온 멜론을 먹고 살모넬라식 중독에 걸린 것이었어요. 우리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걸려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학교에서는 긴급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식중독 사태에 대해 무마시키기 위해 숨기기 급급했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피아노 레슨을 했던 한국인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는 너무 화가 난다고 학교장에게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는 교육뿐 아니라 급식에서도 교육이 필요한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죠.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물론이거니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독을 주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하였죠. 그러면서 그녀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한국의 급식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보다 훨씬 나은 미국에서는 왜 이렇게 주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죠. 덧붙여 그녀가 하는 이야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급식 사진을 매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고 아침마다 급식 메뉴가 무엇인지 알람이 뜬다고도 말하였죠. 한국 영양사들은 인스타나 유튜브에 급식의 모든 활동을 공개하며 학부모와 꾸준히 소통을 한다고도 말하였어요. 이곳은 화려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한 한식을 주는 한국의 보통학교라고 말하면서 급식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을 본 순간 모든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며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죠. 그녀는 한국의 급식을 매일 보고 있노라면 지금 미국의 학교에서 매일 점심을 먹는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고 한국 아이들의 환경이 너무 부럽다고도 말하였죠.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 학교의 급식을 벤치마킹을 해줄 수 있냐고 학교장에게 제안을 하였고 학교장은 한국의 어떤 학교에서 협력을 해줄지 그 경로도 불투명하고 그 사진들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포하며 학교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다며 거절의 사를 밝혔어요. 그러자 그녀가 이 사진이 진짜이고 협력해줄 학교를 찾는다면 가능하냐고 물었고 학교장은 당연히 그녀가 못할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해주겠다고 당당하게 대답하였죠. 그러자 그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진짜로 해줄 수 있냐고 다시 물었고 학교장 역시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알겠다고 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녀와 학교장 사이에 오가는 기류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녀가 잠깐의 침묵을 유지한 후 고요한 정적을 깨고 그녀는 말문을 열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교장이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표정을 보고 웃음을 참느라 다들 힘들어했죠. 놀랍게도 그녀의 여동생이 한국에서 학교 영양사로 근무 중이라 한국 학교 급식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꿰뚫고 있었어요. 사진의 진위 여부는 그녀의 동생이 찍은 거라 확인할 가치가 없는 듯 보였고 그녀는 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서 동생의 학교에 참관 학생으로 잠시 교육을 시키고 한국의 급식을 경험하게 할 계획이라고 하였죠. 그때 한국의 아주 평범한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혼자 간다고 하면 신뢰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니 함께할 학부모 한 명을 더 지원받아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어요. 그녀의 철저한 계획에 학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그 말을 들은 학부모들은 눈이 반짝반짝하며 서로 자기가 선정되어 가길 바라고 있었죠. 그녀는 아무래도 한국에 가게 되면 본인이 주도하여 가이드를 해야 하니 자신이 함께할 사람을 뽑아도 되겠냐고 모든 사람에게 물었고 다른 사람들도 흔쾌히 동의하며 그녀에게 선택받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안 되겠거니 하고 시선을 아래로 깔며 딴청을 피우고 있는데 그녀가 저에게 손을 내밀며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안 그래도 그녀의 교육 방식을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하였고 아이 급식에 관하여도 관심이 많은 학부모라 바로 오케이를 외치며 그녀와 한국을 함께 가기로 하였죠. 사실 저는 한국 문화에는 관심이 없지만 한국 교육에는 관심이 많은 열혈엄마죠. 근데 저희 딸아이는 달랐어요. 한국의 블랙핑크 제니의 열혈 팬이라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리자마자 온 집을 방방 뛰어다니며 드디어 블랙핑크를 볼 수 있는 거냐고 설레하며 몇 날 며칠을 지금 이게 현실이냐고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 가는 거 맞다고 수백 번의 대답을 해야 할 걸 알았더라면 떠나기 며칠 전에 알려줄 걸 후회를 잠깐 했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한 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6월 말에 한국 엄마의 가족들과 인천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아시아 국가는 처음 가보는 거였고 아이를 데리고 긴 비행은 자신이 없었어요. 1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비행기 안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 우리는 모두 좀비처럼 피곤한 상태로 내리게 되었죠. 공항에 도착하였지만 잠을 못 자 정신은 몽롱한 상태인데 아이들 셋에 어른 둘이라 아이 챙기랴 짐 챙기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입국장으로 빠져나왔고 저는 입국장에서 한국 엄마의 행동에 너무 놀라 잠이 확 달아나 버렸어요. 그녀는 그 많은 캐리어를 기둥 한 구석에 밀어넣은 채 저에게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향하는 거였죠. 그녀는 캐리어를 버리듯 처박아 두고가 제가 너무 놀라 제 캐리어와 딸아이 손을 잡고 한국 엄마가 밀쳐둔 짐을 지키러 꾸역꾸역 가고 있었어요. 이 많은 짐을 두고 저한테 봐달라는 말도 없이 화장실로 향한 그녀가 이해가 안 되며 살짝 미워지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손에 있는 물기를 털며 여유롭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에게 이 많은 짐을 아무렇게나 두고 가면서 봐달라는 얘기도 없이 무작정 가버려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을 하니 그녀는 미안하다고 놀랐냐고 사과를 하였고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죠.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의식이 뛰어나 직업이 도둑이 아니고서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더니 여기 공항에 주인 없는 빈 가방을 보라며 여러 곳을 손가락으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정말 그녀의 말대로 캐리어 옆에 주인이 없는 채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없어지기는커녕 옆을 지나치는 사람 그 누구도 그 가방을 쳐다보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공항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사람들 대신 가방이 줄을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캐리어로 자기 대신 줄을 서놓은 채 주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급식 사진도 믿을 수 없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상황을 목격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 엄마의 친정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녀의 친정 엄마는 우리까지 환대하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밝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 서툴지만 짧게 배운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더니 그녀의 친정엄마는 영어로 환영한다며
센스 있게 대답해 주었죠. 그러면서 저녁 준비를 해놓았다며 주방으로 우리를 안내하는데 저는 식탁 위의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각종 나물 반찬과 고기 반찬, 그리고 생선까지 약 15가지의 음식이 상다리가 휘게 차려져 있었죠. 저는 이걸 혼자서 다 준비하셨냐고 물었고 그녀는 이런 건 일도 아니라고 늘 이렇게 먹는다고 말하였어요. 막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가정집에 벨이 울렸고 그녀의 집에 있던 귀여운 강아지가 짖으며 밖에 사람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녀의 엄마는 한국식 닭튀김 치킨인데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먹은 사람은 없다며 외국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아이들에게 치킨을 먹으라고 하였죠. 미국 사람이 치킨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널린 게 KFC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며 맛있다고 먹으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맛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즐겨 먹던 치킨과는 달리 닭에서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육즙이 풍부하게 살아있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빨간 양념이 묻혀 있어 매워 보여 이것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약간 매콤하긴 한데 아이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하였어요. 한국 엄마 아이들은 이미 한국에 자주 왔던 터라 양념치킨의 맛을 아는지 매워하면서도 맛있다고 너무 잘 먹었죠. 제 딸아이도 언니와 동생이 잘 먹는 모습을 보더니 도전해보겠다며 한 입 먹는 순간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냐고 너무 맛있다고 매워하면서도 잘 먹었어요. 저도 궁금해 한 입 먹어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며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맛이었죠. 제가 한국 치킨의 맛에 반해 감탄을 하고 있는 순간 현관문에서 누군가가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한국 엄마와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들어왔죠. 저는 놀라 누구냐고 물었더니 한국 엄마가 말했던 한국에서 학교 영양사를 하고 있는 그녀의 동생이었죠. 저는 너무 반가워 덕분에 한국에 오게 될 수 있었다고 그녀에게 한국 급식 벤치마킹에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마침 한국에 치킨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급식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오냐고 물어보았죠.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치킨 같은 것은 생닭으로 주문해 그날그날 바로 튀겨나간다는 믿기 힘든 말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SNS를 직접 보여주며 이게 학교 급식실에서 매일 조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알려주었죠. 저는 그녀의 사진과 조리 과정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냉동 너겟을 기껏해야 데워주는 게 최선인데 생닭을 주문해 가루를 입혀 깨끗한 기름에 튀겨 바로 제공되는 모습은 믿기 힘들었죠. 게다가 한 가지 요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밥, 스프, 고기 반찬, 채소 반찬, 김치, 과일까지 뭐 하나 빠트림없이 완벽하게 나간다는 것이었어요. 실제 사진 속의 요리를 만든 영양사에게 직접 얘기를 들으니 더 생생하고 빨리 한국의 학교 급식을 경험해보고 싶었죠. 한국은 여름방학이 7월 중순쯤이라 그 전에 바로 급식하는 모습을 보며 벤치마킹을 해야 했고 그 자리에서 일정을 잡을 수 있었어요. 한국 엄마의 아이는 한국말도 할 줄 알아 참관학생으로 학교에서 수락을 해주어 잠깐 다닐 수 있었지만 제 아이는 한국말도 못하고 급작스럽게 한국에 방문한 거라 참관학생으로 한국 학교에 갈 수는 없었죠. 너무 고맙게도 한국 학교에 방문하는 날 한국 엄마의 친정엄마가 저희 아이를 키즈카페에 데리고 가봐주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시차 적응을 해갈 무렵 바로 초등학교 급식 벤치마킹 참관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7월 초는 왜 이렇게 덥고 습한지 야외에 5분만 서 있어도 온몸이 습해지면서 숨쉬는 공기까지 답답한 기분이 들었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조리하는 곳은 얼마나 더울지 심히 염려스럽고 오히려 식중독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죠. 저의 걱정도 잠시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급식실 내부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놓았고 아주 쾌적하고 청결하게 정돈된 급식실에 굉장히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깨끗한지 한국 엄마의 집에 갔을 때 맨발 바닥을 보고도 놀랐지만 급식실에 기름때 하나 없는 스테인리스의 광에 얼굴이 비춰질 정도였죠. 그렇게 급식실의 청결함을 보고 기대해 차 급식실 냉장고를 여는데 너무 놀라 실망을 감추지 못했죠. 냉장고와 냉동고엔 어떠한 음식도 없었고 식품 창고에 있는 쌀과 양념들 뿐이었어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여 냉동식품을 숨기려고 한다는 느낌이 확 들어 무엇으로 음식을 하냐 신문하듯 물었더니 조금 있으면
오늘 나갈 급식 재료의 음식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어 매일 식재료가 들어오냐고 재차 물었고 그녀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 맞다고 대답하였어요. 그녀는 이어 냉동 가공 제품을 거의 쓰지 않을 뿐더러 매일 사용할 식재료는 그날 바로 들어와 바로 조리돼 나가 냉장 냉동고에는 양념류 말고는 어떠한 식재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 식단들은 모두 2달 전에 계획한 것이며 들어오는 식재료 업체도 한 달 단위로 입찰로 들어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것이었죠. 이 모든 계획을 2달 전에 매일 오차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다니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일을 잘하고 꼼꼼하고 철저한지 무서울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식재료가 들어오는 수량과 온도, 운반차 안의 온도까지 철저하게 측정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엇을 하는 거냐 물었더니 혹시 모를 식중독 사고를 대비해 학교에서 재료를 받기 직전에 유통 과정에서 냉장 온도를 준수하였는지 냉동 온도 유지가 되지 않아 음식이 녹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였죠. 유통 과정까지 철저하게 체크하는 모습에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급식에 들어오는 농산물은 농약을 하지 않은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로만 들어오고 고기 또한 1등급 이상의 한국산 한우와 돼지, 닭, 오리만을 사용한다고 하였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쌀 또한 무농약 쌀을 사용 중이고 들어오는 양념류도 유기인증 제품으로 색소나 착색료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양념류로 들어온다는 것이었죠. 저는 믿을 수 없어 재료들의 마크들을 팝하고로 검색해 다 확인을 해보았고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분명 이렇게 깨끗하고 퀄리티 좋은 식재료로 급식을 한다면 식비가 굉장히 비쌀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아이들이 한 끼에 얼마씩 내냐고 물었더니 돈을 안 낸다는 믿기 힘든 말을 하였어요. 이 모든 게 무료라고요? 다시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한국은 이미 2010년도부터 서울과 경기권은 모두 무상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하였죠. 이렇게 완벽한 음식을 매일 공짜로 먹다니 한국 엄마가 왜 이렇게 학교 운영 회의실에서 열변을 토하며 말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죠. 한국 엄마는 한국의 급식 실정을 다 알고 있어 학교에서 아이가 형편없는 급식을 먹고 올 때마다 실망감이 컸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검수가 끝나고 그날 들어온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여 각종 기계를 사용해 직접 썰고 조리를 하더라고요. 조리가 시작되자 급식실은 열기로 가득 찼고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비 오듯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걱정이 돼 조리 선생님들 건강은 괜찮으신지 여쭈었고 영양사님은 한국의 날씨 특성상 7, 8월은 너무 덥기 때문에 튀김이나 전 요리는 가급적 피해 업무 피로도를 낮추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죠. 2달 전에 짜는 식단에서 아이들의 영양뿐 아니라 조리원들의 건강까지 고려하며 식단을 짜다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영양사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학교 급식에서 일하는 것을 힘들어해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도 덧붙였죠. 한국은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추워 일하는 환경이 힘드니 급식실은 방학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도 한국의 덥고 습한 날씨를 체험하니 그 말이 정말 공감되었죠. 3시간의 조리 과정을 꼬박 관찰하고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갑자기 조리사님이 음식을 몰래 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행동에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영양사님에게 저분이 학생들의 음식을 따로 빼는 것 같다고 귀뜸을 주었더니 영양사님은 웃으면서 보존식을 담는 거라고 하였죠. 제가 놀란 눈으로 그게 왜 담는 거냐고 물으니 학교 급식에서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 먹었던 음식을 역추적할 수 있게 일주일씩 영하 18도 이하에 보관한다고 하였어요. 급식의 시작과 끝까지 너무 완벽하게 학생들을 위해 준비를 하다니 이 모든 영상과 자료, 사진을 바로 미국으로 들고 가고 싶었어요. 얼마 전 한국 학교에서 일하던 미국인 교사가 한국 학교 급식을 유튜브에 올려 대박친 영상을 보긴 했는데 그 일이 제 눈앞에서 실제로 펼쳐지니 믿겨지지 않았어요. 이런 벤치마킹은 제가 할 게 아니라 미국의 의원이나 학교장이 직접 와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였죠. 그렇게 한국의 정성 담긴 급식 과정을 본 후 영양사에게 미국에 와서 직접 시연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한국에서 일은 어쩌고 미국까지 가서 일을 하냐고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죠. 한국의 방학은 미국과 달리
겨울방학이 길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라고 말끝을 흐렸고 그녀에게 방학이 언제냐고 일정을 자세하게 물었어요. 한국은 겨울방학이 2달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겨울방학에 미국에 와주길 간곡히 부탁하였죠. 저는 짧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그 길로 미국의 한국 엄마와 돌아가 한국의 급식 과정과 급식 시설에 대해 자세히 발표를 하였고 학교 운영위원회 사람들도 제 영상과 사진을 보고 다들 놀라고 한국처럼은 아니더라도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한국 급식에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쫓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죠. 그리고 예산을 들여 한국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미국으로 초빙해 직접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자고도 제안하였어요. 학부모들은 학교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학부모 운영비를 십시일반 더 내서라도 그녀들은 초빙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학교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받아들였어요. 한국 엄마는 한국에 있는 영양사에게 연락해 이쪽 학교에서도 허락했으니 겨울 방학 때 미국으로 들어와 일을 해줄 수 있냐고 간곡히 부탁하였고 그녀는 드디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번 겨울 방학 때 오기로 하였어요. 한국 급식을 벤치마킹한 후 우리 학교도 식단에 변화가 있긴 하지만 한국만큼 완벽한 구성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있었죠. 6개월 후 한국에서 영양사와 조리사가 방문을 하였고 그녀는 인력이 많지 않으니 겨울방학 캠프 때 소수 인원의 학생들이 등교할 때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였죠. 일주일간의 급식에서 제공된 요리는 약 30가지가 넘었고 한국식 치킨, 김밥, 떡볶이, 불고기, 비빔밥, 채소 반찬, 샐러드, 직접 만드는 후식 등 다양하고 화려하며 건강한 요리들이 제공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조리 과정과 식판 사진까지 찍어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렸고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아이들은 매일 이런 밥을 먹으면 행복하겠다는 둥 급식을 먹으러 학교에 가겠다는 둥. 롱아일랜드의 이슈는 한국에서 온 급식이었죠. 겨울 캠프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너무 후회하며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 급식은 뉴욕에서도 성공적이었고 우리 학교의 급식도 서서히 한국처럼 바뀌길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한국은 여러 면에서 배울 점이 많고 본받을 만한 나라라 올 여름에도 다시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벤치마킹 목적이 아니니 한국의 아이와 관광할 만한 곳을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학교 급식에 실망하여 한국까지 벤치마킹하러 온 엘라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엘라는 한국은 여러 면에서 배울 점이 많고 본받을 만한 나라라 올 여름에도 다시 방문하려고 한다네요. 그때는 벤치마킹 목적이 아니라 실컷 관광만 하고 가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엘라가 한국에서 아이와 관광할 만한 곳을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